자, 이번 시간에는 322페이지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1번 의의에 관한 사인데 의의는 용어죠. 용어 아까 설명했듯이 함정이 없 함정이 대충 읽어요. 도시관리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 군 하나의 도시입니다. 하나의 도시 개발, 정비, 보존 위에 수립하는 일정한 계획이다. 뭐 토지용, 교통, 환경 다 있지 말고 그냥 일정한 계획이다. 그러면서 그 일정한 계획에 밑에 몇 개요? 6개.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몇 번 얘기합니다.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도시관리계획 내용이다 아닌 것은 그 자체가 시험 문제니까 반드시 암기할 거. 옆에 2절 보면 이제 도시관리계획 입안 결정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 결정. 첫 번째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 두 번째 입안 절차. 세 번째 결정권자. 결정 절차. 뭐하고 똑같이 나가요? 얼핏 봤더니 광역 기본계획이나 어차피 똑같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광역과 기본계획이 방향 제시하면 이제 관리계획을 어쩐다고요? 집행. 그 집행 들어간 게 관리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도시관리계획 만드는데 도시관리계획은 쉽게 생각해서 여기에다 우리가 여기에다 이쯤 해가지고 도로입니다. 도로는 그 도시관리계획 내용 몇 번이냐? 3번이에요. 3번. 도시관리계획 내용 3번에 뭐가 있어요? 기반시설.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현재 우리가 앉아있는 이 지역은 무슨 지역일까요? 상업지역. 그러면 여기를 상업지역으로 결정하는 절차. 이게 도시관리계획이요. 내 집 앞에다 뭐 하나? 도로 설치합시다. 도로. 여기에다가 도로를 하나 설치를 합시다. 그러면 도로 설치하려면 먼저 과연 여기에 도로가 필요한가? 먼저 만들고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하겠죠. 수립된 이 계획을 뭐 해야 돼요? 결정하겠죠. 결정했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공사를 하겠죠. 그래야 도로가 나와요. 그래야. 이랬을 때 계획을 수립을 하겠죠. 계획을 결정하겠죠. 이 계획이 뭐라고요? 도시관리계획. 이런 하나하나 계획이 도시관리계획입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은 누가 만드냐? 수립그러는데 수립을 갖다가 이제 도시관리계획은 입안 그래 입안. 입안이나 수립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만든다. 입안 기본계획으로 말하면 수립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은 첫 번째 누가 만드느냐? 입안자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은 하나의 도시를 만드는 계획. 하나의 도시를 만든다. 서울시 안에 있는 도로 계획은 누가 만들 거냐? 서울시장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누가 합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특별시장, 그 도시를 관리하는 광역시장, 그리고 특별자치시장, 또 특별자치도지사, 일반적인 시장 군수입니다. 이게 하나의 도시를 관리하는 장이니까.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특자의 시장 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해야 된다. 한마디로 본인이 하여야 한답니다. 서울시 안에 있는 도로는 누가 만든다고요? 서울시장이. 수원시 안에 있는 도로는 수원시장이. 그러면 서해안고속도로는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서해안고속도로 출발이 어디서 서울서에서 어디까지 갔어요? 목포까지. 그럼 중간에 도시가 몇 개 걸치냐고. 이거를 일개 지자체 계획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누가 해야 돼요? 국가계. 그래서 그때는 누가 나옵니까? 국장이. 그래서 일정한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도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일정한 경우는 도지사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는 여기는 할 수 있다가 돼요.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장군수는 하여야 한다고. 국장이나 도지사는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시험 문제는 치사하게 뭐라 내냐? 주민을 물어봐요. 주민을. 도시관리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시장, 특자도지사, 시장, 군수가 입안해야 하나 일정한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 도지사, 주민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틀렸다. 주민은 절대 입안할 수 없습니다. 주민은 절대적으로 입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뭘 배우냐 그러면 주민은 입안할 수 없지만 책에는 안 나왔지만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주민이 입안하자고 제안해요. 입안 제안.
주민들은 누가요? 그러면 주민들이 입안 계획을 만들지 못하지만 주민이 우리 지금 여기 넣은 그 주민들이 누구 찾아가서 서울특별시장 찾아가서 시장님 우리 여기에다가 공원 하나 만듭시다. 공원. 다른 지역은 공원이 있어 여름 되면 쉴 때가 있는데 왜 우리 동네는 공원도 하나 없냐고. 우리가 땅 내놓을 테니까 공원 하나 만듭시다 라고 제안했죠. 이렇게 주민은 입안 제안을 할 수 있어도 주민이 직접 입안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이 이제 입안하자고 제안할 수 있는데 이 입안하자고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는가? 그러면 일단은 도시관리계는 몇 가지가 있는데 6가지 있는데 이런 걸 먼저 암기해야 되거든요. 그걸 암기해야 이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가지 일단 먼저 그거 암기하는 게 급선무예요 지금. 6개 암기하고 암기했다 그러면 주민이 입안하자고 제안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첫 번째가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자. 공원 하나 만들자 이런 제안할 수 있어요. 공원 하나 만들자 이런 거 할 수 있다고. 두 번째 뭐가 있냐 그러면 거기 이 지금 도시관리계획 내용 5번이 뭡니까? 지구단위죠. 지구단위. 5번이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랬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은 주민도 입안하자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합격하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합격하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중요하다. 딱 보게 되면 여기서 딱 보게 되면 연령대로 봐가지고 몇이요? 연령대가 30? 여기는요? 네. 40. 안 물어볼게요. 그럼 제가 볼 때 두 사람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웬만해서 주택가 만들 것 같고 또 여성분이니까 또 봐줘야죠. 그러면 이제 포함해가지고 남자 40 중후반 40 됐죠? 네. 40 중후반 되게 되면 남자들이 주택하기 솔직히 힘들어요. 아파트 하기 힘들다고 가서 원룸 할 겁니까? 안 된다고. 뭔 해야죠? 토지 해야죠. 토지. 땅 해야죠. 땅. 땅 하면서 뭐 해야 돼요? 아파트 부지. 건설회사가 지금 우리나라에 분양이 좀 됩니까? 안 됩니까? 분양이 되거든요. 지역적으로 분양이 잘 되는데. 그런데 가서 건설회사가 아파트 지어서 분양하려고 했었는데 땅이 없어요. 땅이. 그러니까 자기네를 못 찾으니까 중개업자 통해가지고 수익성만 나오면 무조건 할 테니까 500세대에서 2000세대 아파트 부지를 구해줬어요. 저도 그런 건을 저도 벌써 몇 개 있어요. 몇 개. 저한테 붙어간 사람들이 수익성만 나온다고 하겠다. 그러니까 도대체 분양이 안 되는 동네 가지 말고 좀 분양이 되는데 평택 가는데 너무 평택 같은데. 근데 가서 보게 되면 세종시도 괜찮지만 평택에 누가 삼성이 내려가고 LG 내려서 평택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괜찮은 땅이 있는가? 그러면 괜찮은 땅이 있으면 건설사에서 우리 같은 사람한테 연락하겠습니까? 중개업자한테? 어찌해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산을 사든 논을 사든 해가지고 부지 만드는데 그 부지 만들려면 반드시 이걸 알아야 돼요. 지구단위 계획을 모르게 되면 아파트 부지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고. 지구단위를 합격하고 지구단위를 통째로 공부해가지고 지구단위를 알아야만 예상 못한 데다가 아파트 부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만 나오면 지구단위라고요? 개발이죠. 개발. 아파트 부지 개발한다. 개발 그 말만 들어가면 무조건 지구단위야. 일반적으로는 아파트 부지 못 만들지만 지구단위가 들어가면 아파트 부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주민이 여기 지구단위 계획 지정하고 지구단위 계획 만듭시다. 주민이 충분히 제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작년이 올해죠. 26회 때 공부했던 사람들은 주민이 제안할 수 있다. 뭐 제안할 수 있다고요? 기반시설하고 지구단위. 그래서 뭐라고 했냐? 주기지 이렇게 배웠는데 벌써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그러면 뭐가 들어가냐? 개발 나중에 배웁니다. 자세한 것은 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도 개발진흥지구 지정하자고 주민이 또 제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공부는 한번 딱 했으면 그 해 딱 끝내야지. 그때 공부 열심히 해서 암기 딱 해가지고 이게 합계가 안 되면 그 다음에 가게 되면 이게 개정이 돼가지고 이제 뭐 헷갈려 이게.
이게 있는지 없는지 해가지고. 지금 벌써 이제 주, 기, 지, 개가 들어갔어요. 개발, 지능지구 지정하자라고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은 뭐든 못하지만 입안은 못하지만 뭐 할 수 있다고요? 입안하자고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건 이제 입안합니다. 입안하려면 뭐는 해야지 해서 기초조사. 기초조사는 아까하고 똑같아요. 어떤다고요? 조사 측량하여야 한다. 조사 측량하여야 한다. 네 번째, 이제 주민의 의견들, 주민의 의견 청취.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되는데 광역과 기본계획은 뭐 한다겠어요? 공청회. 여기는 뭐 합니까? 공고열람입니다. 공고열람. 공고, 알리고 열람한다. 공고열람, 공람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공청회냐, 공람이냐 첫 번째 이걸 물어보고 이제는 뭐라고? 공람이라고. 공람이기 때문에 여기는 전문가가 있다 없다, 전문가가 없다. 이런 거 찾는 게 시험 문제.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공람을 통해서 이제 주민의 의견 듣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의회입니다. 지방의회 의견 청취해야 돼요. 지방의회 의견 청취인데, 광역도시계획과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기본계획은 어디 지방? 자기 지방. 근데 관리계획은 어디 지방? 이걸 안 물어보고, 아까 관리계획 내용이 몇 개 있다고? 6가지 있다고. 6가지 중에서 지방의 의견 듣는 거는 뭐냐? 이러고 물어보는 거. 그러니까 올해 시험도 그게 나온 게 그게. 여기서는 도시관리계획 내용 6가지인데 이 지방의 의견 듣는 것은 1번하고 2번하고 3번입니다. 1번, 2번, 3번. 그럼 아까 그게 1, 2, 3, 4, 5, 6이 암기가 돼 있어야 이걸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1번이 뭐고요? 용도, 지역, 지구. 2번이 뭐고? 용도, 구역이 있었죠. 3번이 뭐고? 기반, 시설. 그 3가지만 지방의 의견 듣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도시관리계획 내용 6개를 암기를 안 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암기를 해야 돼요. 6가지. 오늘 집에 가면 반드시 잊어먹더라도 암기해서 써보고 암기해보고 잊어먹는 거하고 그냥 나중에 해야지 이거하고 차원이 다를 차이니까 일단 한번 써봐야 돼요. 그 다음 이제 밑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계획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책에는 안 나왔다 하더라도 또 써봅시다.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 이건 암기해야 돼 무조건.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 무슨 계획의 수립기준은 100% 누가 정한다고요? 국장이 정한다. 좌우지간 헷갈리지 말고 무슨 계획 수립기준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획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획이 만들어지면 이 계획을 어찌해야 돼요? 결정해야 돼, 결정. 자, 그러면 계획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제 결정. 입안에 있으면 결정하고 결정권자가 고시합니다. 결정하고 고시하는데 결정하기 위해서 똑같아요. 뭐 해야 돼요? 협의해야 돼요. 또 뭐 해야 돼요? 심의해야 돼요. 그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결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계 결정권자가 누구냐? 이게 중요하니까 이 부분을 암기해야 돼, 암기. 이해가 아니고 이것은 암기를 좀 해야 됩니다. 도시관리계획은 누가 결정하냐? 그 책 보게 되면 도시관리계획, 우리 책 몇 페이지에 그러면은 323페이지 나옵니다. 323페이지. 도시관리계획은 누가 결정하냐 그러면 여기 봐. 도시관리계획 입안자 누가 입안하는가 이것 먼저 알아보고 도시관리계획은 원칙은 누가 입안한다고요? 누가 만든다고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일반적인 시장, 군수. 근데 이 시 안에는 인구 50만 미만 되는 시. 그걸 보면 뭐라 했어요? 그냥 시장. 인구 50만 이상 되는 시. 무슨 시장? 대도시. 그래서 대도시 시장. 줄여가지고 대도시 시장 쓸 시간 없은 게 그냥 대시장이에요. 대시장. 분량 공법 너무 많으니까 될 수 있으면 글자를 줄이고 대도시 시장. 언제 다 씁니까? 바쁜 세상에서. 대시장. 예외적으로 누가 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도시관리계획 내용에 바닷가가 하나 있어요. 바닷가가. 바다하고 관계되는 거.
그게 뭐가 있냐 그러면 도시관리 1번이 용도 지역지구, 2번이 용도 구역인데 용도 구역에는 개발자원구역, 도시자원공구역, 시과 조정구역, 그 다음에 뭐예요? 수산자원보호구역. 얘는 바다잖아, 바다. 수산자원보호구역과 관할이 국토부 관할이 아니요. 얘는 어디 관해? 해수부, 해수부. 그래서 그거는 누가냐? 그것은 해양수산부 장관. 그것은 해양수산부 장관. 그리고 누구요? 도지사가 입안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얘들이 계획을 만든다고, 계획을. 여기서 계획을 만들면 이제 누가 결정하는가? 결정은 누가냐, 결정은. 그럼 이제 결정은 누가냐? 첫 번째, 우리 법에서 뭐라는가? 우리 법 만든 사람들이 국가에서 도시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 군수 신청을 받아서 결정한다. 무슨 얘기냐? 여기 있는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여기 있는 도지사는 어쩐다고요? 직접 결정한다. 본인이 만든 건 본인이 직접 결정하는데 여기 있는 시장 군수는 얘들은 결정권이 없어요. 결정권이 없으니까 시장 군수의 직근 상급은 누굽니까? 도지사죠. 여기 찾아가서 신청합니다. 신청하면 도지사가 신청받아서 결정해줘.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 군수 신청받아 결정한다. 근데 저기 있는 대도시시장은 본인이 직접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웬만하면 대도시 되려고 예를 쓰는 거예요. 일반적인 시장은 그러니까 우리 시흥시장하고 시흥시 옆에 뭐가 있어요? 안성이 아니라 안산. 시흥시장하고 안산시장은 격이 달라요, 격이. 시흥시장은 모든 걸 하여튼 뭐 일하려면 무조건 경기도 찾아가지고 도지사님 해주세요 요청하는데 안산시장은 웬만해서 도지사 안 찾아가요. 나중에 공부하면 그 느낍니다. 안산시장은 거의 모든 걸 자기 혼자 다 결정해요. 도지사 터치를 안 받는 거고 시흥시장은 거의 모든 거를 도지사 찾아가서 결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구 이제 50만 근처에 갔다 그러면 그 지자체장들이 50만 만들려고 애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50만만 되면 내가 도지사 그런데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으로서 신청받아 결정하고 대도시는 대도시장이 직접 결정하는데 자 일반적인 대도시가 아닌 시장 군수도 결정해요. 일반적인 시장 군수가 결정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지구단위. 도시관리계획 5번. 도시관리계획 5번 뭐라고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하고 뭐 만드는 거? 지구단위 계획 만드는 거. 이것은 시장 군수도 결정합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개발이 빨리빨리 진행되는 거. 여기 지금 이게 하나의 도시다. 하나의 도시 이러면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죠. 일부를 뭐 하겠다고요? 개발하겠다. 개발이란 말 나왔죠? 그럼 여기는 반사적으로 뭐 지정한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 뭘 만든다?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이 결정을 원래는 누가 했는데? 도지사가 했는데 그러면 시장에서는 계획 만들어 또 찾아갈 거 아니에요? 해주세요. 그러면 도지사는 그래 기다려봐. 또 뭐하고 협의하고 심의하고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시장에서 본인이 직접 한다고. 그렇게 해서 이 작은 지자체도 빨리빨리 개발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에서가 직접. 그러면 이제 누가 남았어요? 얘들 남았어요. 얘들 아직 안 했으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물론 해양수산부 포함해가지고 국토교통부 장을 결정한다. 이게 또 한 문제 잘 나오니까 뭐 암기할 거는 해야 되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 그러면 첫 번째 국가계획과 관련된 것은 첫 번째 국가계획과 관련된 것 그거는 누가 만들겠어요? 국장이 만들겠죠.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누가 만듭니까? 국장이 직접 만듭니다. 국장이 직접 위반합니다. 이거는 누가 결정하고? 국장. 자기가 결정해야지. 두 번째 용도구역에 아까 뭐가 있다고요? 개발자원구역. 시가 도시자원공구역, 시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있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국장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은
개발 제한구역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린벨트 지정은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두 번째, 시가와 조정구역은 시도지사가 하는데 참 이제 이런 건 나중에 일일이 다 해야 되는데 국가계획과 연계가 된 시가와 조정구역이요.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 조정구역은 누가 결정하냐? 국장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입지규제. 입지규제 아까 배웠죠?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결정하는 거. 이것도 국정이 하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런 걸 보면서 뭘 느껴야 돼요, 우리가? 이거 도시관리계획 내용 6개 암기 안 하면 못 하겠는데 이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 내용 6개는 무조건 써야 돼, 무조건.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우리 시험에서 24문제, 40문제에서. 그게 24문제. 국토계획법도 나오고, 도시개발법 나오고, 도정법 나오니까.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도정법이 24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암기해놔야 돼. 그리고 뭐가 있냐, 그러면, 이제 이거죠. 지금 해양수산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것. 얘도 하나는 줘야 되는 게 얘도 할 수 있다. 그게 뭐라고요?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합니다. 이 내용은 시험 문제 매년 나와요, 매년. 어쩌겠습니까? 매년 낸다는데 그냥 암기할 거는 해야지.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권자도 무지하게 복잡하네. 시도의사도 있고 대도시장도 있고 시장우수도 있고 국장하고 회장도 있습니다.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하게 되면 결정하기 위해서 뭐합니까? 협의했던 것도 하는 협의. 국장이 한다. 누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장이 아니면 그냥 뭐라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심의한다. 어디하고 심의한다? 도시계획위원회인데 국장이나 회장은 뭐라고 쓰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나머지 애들은 뭐라고 쓴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명칭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 협의가 먼저예요? 심의가 먼저요? 심의가 나중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협의하고 심의해서 결정했으면 결정하고 직접 고시예요. 직접 고시. 결정권자가 직접 알린다. 어디다 알릴 거냐? 장관들은 어디다 알리고? 관보. 지자체장 어디다? 공보. 그러면 이제 관보나 공보에다 알립니다. 관보, 공보에 알리고 이제 주민들이 찾아오면 보여줘야 돼요. 주민들이 찾아오면 보여준다. 열람을 누가 할 거냐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린벨트는 누가 지정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린벨트 지정합니다. 현재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특별시에다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린벨트 지정했다. 그럼 우리는 보러 갑시다. 누구한테? 국토교통부 장관 찾아갑시다. 국토교통부 장관 어디 있습니까? 저기 세종시 찾아가서 봐야 되겠어요? 아니면 서울시장 찾아가서 봐야 되겠어요? 당연히 서울시로 가야지. 그러니까 결정한 내용을 몽땅 누구한테 보낸다? 결정권자는 결정했던 내용을 누구? 하나의 도시를 관리하는 장. 누구한테 보내줘야 돼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한테 보내주면 얘들이 가지고 있다가 주민들이 찾아오면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가 도시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인데 이 도시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는 그냥 속 편하게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하는 게 맞아요. 지금은 입문과정이니까 지금 이제 뼈대 큰 줄거리 위주로만 세부적인 게 않고 여기까지가 도시관리계획입니다. 그러면 322페이지 박스 보게 되면 맨 밑에 박스 있잖아요. 도시관리계획의 내용 6가지 또 얘기하지만 그거 암기해야 됩니다. 그게 암기가 안 되면 이게 지금 진도를 계속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암기가 안 되면 진도가 안 나가요. 진도가. 얘 때문에. 그래서 그 6개는 무조건 암기.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324페이지 3번에 가지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입니다. 1번 효력 발생 시기.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역등을 고시한 날 발생한다.
원래 이게 2년 전에는 잘 들어보세요. 도시관리 이게 지금 저 도로. 자, 여기서 여기까지 뭐 하나 만들자고요? 도로 하나 만들자고. 아까 했죠? 계획을 갖다가 먼저 뭐 하고 만들고 입안하고 만들었으면 이 계획을 뭐 한다? 결정하고 고시한다. 그럼 이제 도로가 탄생이 된 거예요. 도로 부지 안에서 개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도로 부지에서는 절대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로라고 결정이 되면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냐? 여기서 효력이란 도로가 결정되면 도로 부지 안에서는 더 이상 개발이 안 된다.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냐? 원래 2년 전에는 결정고시 5일 후 그랬어요. 결정고시 5일 후. 그러다가 결정고시 5일 후를 지우고 법을 개정해가지고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바꾸고 이게 작년 시험에서 안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작년 시험에 당연히 개정되자마자 나와야 되는데 작년 시험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올해 강의하면서 주구장창 강조하는 게 얘는 무조건 답으로 나와야 된다고. 나와야 될 게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올해 효력 발생 시기가 답으로 나왔어요. 뭐라 나왔냐? 도시관리계획 결정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그걸 갖다가 고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틀렸다. 이러고 답으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러고. 근데 이 효력 발생, 공법 시간에 효력 발생 시기, 반대, 효력 상실, 실효 시기, 얘들은 항상 시험 문제 중요하니까 효력 발생 그 말에 나오든가 효력 상실 이 말이 나오면 그 자체는 항상 중요하고 항상 시험 문제 나오니까 나왔지만 어쩐다? 또 나온다. 얘는 나왔지만 시험 문제 또 나온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은 언제 효력이 생긴다고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입니다.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그럼 밑에 3번 도대체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이 뭐냐?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지형도면이 뭡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시험에 안 나와요. 근데 궁금하잖아요. 지형도면 뭐냐? 자, 여기서 여기까지 도로입니다. 도로. 자, 여기서 여기까지 도로다. 라고 도로라고 결정고시 딱 하면 이게 도로 부지 안에서는 도로를 보고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이요. 도시계획 시설부지. 도시계획 시설부지 안에서는 개발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 개발이 안 돼요? 나중에 이런 거 다 배워야 돼요. 도로 부지 안에서 왜 개발 안 되니까? 우리가 이런 땅에다가 갑이 땅 토지 가지고 있다. 왜 원래 개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법에서 개발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 법에서 어쩌라니까? 하지 마라니까? 집 짓고 싶은데 하지 마라니까? 일단 뭐를 했어요? 금지했어요. 금지. 근데 하지 마. 절대 아니요. 상대라고 상대. 하지 마 해놓고 하고 싶으면 어쩌라고? 허가 받으라고 허가. 하고 싶으면 뭘 받으라고? 허가 받으라고. 허가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금지가 이러고 없어진다고. 없어지면 어쩐다고요? 해도 괜찮아. 이게 허가라고. 근데 일반적인 토지에서는 허가를 해주지만 이게 뭐라고요? 도로부지 안에서 이렇게 도로부지 안에서 나 건축하겠다라고 허가 신청하면 허가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줍니다. 왜 안 해줄까요? 네? 좀 있으면 허리가 되니까. 그것도 있고 만약에 허가를 해준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도로 설치하려면 어찌해야 돼요? 세야죠. 뭐 해야죠? 보상해야죠. 보상. 여기에 허가해가지고 건물을 막 50층, 100층짜리 빌딩 지어놔봐요. 나중에 어떻게 보상할까요? 그러니까 도로가 결정되면 일체 손대지 마라. 거기 있는 거 그대로 내가 보상할 테니까 손대지 마라. 그래서 개발의 허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언제부터 개발이 안 돼요? 이거를 따지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러면 이게 도로라고 결정하고 고시하고 주민들한테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도로라고 고시할 때는 어디서 어디까지 도로라고 표시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표시를. 어디에다 표시할 거냐고. 거기 가서 뭐 땅에다 페인트 칠할까요? 말도 안 되지. 어디에다 표시하겠어요? 지도에다 분명히 했단다. 어디까지 표시를 했을 거라고. 그럼 이때 지도가 축척이
좀 큰 지도를 썼냐 작은 지도를 썼냐. 축척이 큰 지도 쓰면 자세히 했다고. 자세히 했으니까 그 지도만 가지고 확인이 가능한데, 축척이 작은 지도를 쓰면 그 지도만 가지고 확인이 곤란한 경우도 있다고. 그러면 결정할 때 축척을 큰 거 써야 되겠어요? 작은 거 써야 되겠어요? 큰 거. 큰 거를 쓰면 결정할 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일일이 조사 다 그려야 되니까. 그래서 결정할 때는 주로 작은 걸 써요. 작은 거. 결정할 때. 주로 작은 걸 써가지고 결정하다 보니까 확인이 안 될 때가 있다니까. 국민들은 아니 알아야, 지도를 보고 알아야 따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한테 무슨 의무를 줬냐. 국가는 이렇게 도로가 결정고시 되면 국가는 간단하게 큰 지도에다가 다시 그려가지고 국민들에게 그렸다는 사실을 어쩌라? 알려주라. 거기에 대한, 그 지역에 대한 모든 현황이 표시된, 등고선까지 표시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지적이 표시된 큰 지도에다 다시 그린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러냐? 지형도면. 그래. 지형도면. 다시 그래서 알려준다를 두 글자를 뭐라 그래요? 고시. 이게 지형도면의 고시예요. 지형도면의 고시. 지형도면의 고시를 딱 하면 쩐다? 그때부터 효력 발생한다.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그래서 결정된 도시관리계획 효력 발생 시기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아까 기본계획에서, 이 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짜자고 도로 만든다 가지고 만들 것이다. 결론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개발하든가 말든가 그건 허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딱 하게 되면, 자, 결정을 딱 했어요. 허가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건 무슨 얘기냐? 위에 있는, 맨 위에 광역도시계획, 밑에 있는 기본계획, 그 밑에 있는 관리계획 3개 있잖아요.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얘를 세서 뭐만 잡아요? 방향만. 이렇게 할 것이다. 방향만 잡은 거예요. 그러면 관리계획이 뒤따라가가지고, 그거 그대로 집행합니다. 실천합니다. 방향만 잡으니까 이 계획은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없어요.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 그러면 국민들이 이 계획에 따라야 될 의무가 없어요. 의무가. 도로 결정할 것이다. 그러든가 말든가. 근다고 개발 허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근데 얘가 딱 해가지고 도로라고 결정을 딱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허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국민들에게 개발하지 마. 나는 뭐를 주는 거예요? 의무를 주는 거예요. 의무를. 그러니까 직접적 구속력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광역과 기본계획은 효력 발생 시기 이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따라야 될 의무가 없으니까. 언제부터 따릅니까? 따르긴 뭘 따릅니까? 그런 게 없는데. 관리계획은 언제부터 따릅니까? 이게 생긴다고. 언제부터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면 이제 2번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인데, 2번 경과조치는 무슨 얘기인가 그러면 여기 보세요. 방금 했던 얘기 또 합니다. 이렇게 지금, 자, 갑이 여기에 있다. 갑이 여기에 자기 땅 가지고 있어요. 자기 땅 받습니다. 자기 땅에다 이렇게 나는 여기에 있다. 원래는 개발할 수, 태초엔 처음에는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있는데 법에서 개발해라 하지 마라. 근데 개발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싶어요. 뭐 하면 된다? 허가받으면 하지마가 없어졌으니까 허가받아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개발하고 있다. 열심히 집 짓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여기에 이러고 도로가 딱 결정되면 도로 부지 안에서는 개발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근데 얘가 먼저 했다고, 먼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도로 결정되기 전에 허가받아서 이미 개발이 진행됐어요. 이거 하지 말라고 해야 돼요? 얘는 내비둬야 돼요? 얘는 내비둬야 돼요. 결정되기 전에 먼저 얻은 권리요. 이게 기득권이에요. 기득권. 결정되기 전에 먼저 허가받아서 개발했으니까 이미 얻은 권리는 법에서 보장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 2번입니다. 도시관리 결정 당시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 가로 건너뛰고 당의 도시관리계 결정에 관계없이 사업공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결정 당시 어쨌다고요? 사업에 착수.
결정 당시 착수했으면 결정되든가 말든가 계속해라 계속. 도로 결정되든가 말든가 계속해서 어쩐다고 집 다 짓고 공사 끝나면 뭐 받고 중공사 받고 행복하게 살다가 나중에 도로 설치하는 자가 어쩐다? 보상 다 하고 이 건물 사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기득권이요. 결정 전에 먼저 했던 행위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시험에 잘 나와요 얘도. 거기까지가 도시관리계 입안 결정 효과고 그 다음 3절 보면 용도 지역인데 봐요. 지금 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지금 우리가 뭐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계인데 도시관리계획은 이 분량이 엄청나게 많이 얘가.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관리계획 총설 원래 도시관리계획 내용 이라고 불리는 거요. 도시관리계획 총설에서 첫 번째 도시관리계획을 누가 어떻게 만들고 입안해서 결정하는 이 절차를 도시관리계획 입안 결정 절차를 배우고 두 번째 도시관리계획 내용 그러면 1번이 뭡니까? 1번이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지역 지구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 용도 지역 지구 지정 변경 두 번째가 뭐라고요? 그러면 용도구역. 뭐가 있다고요? 개발정구역, 도시정공구역, 시가 조정구역, 하나 더 입지규제 최소구역. 여기다 써도 되고 6번에 써도 되고 어차피 용도구역이니까. 3번에 뭐가 3번에 기반시설 설치정비계량. 4번에 신도시 만든다. 신도시 만드는 사업 도시개발사업. 재개발, 재건축한다. 무슨 사업? 정비사업. 그리고 5번. 잘 보세요. 자, 신도시 만든다고 신도시 만든다. 이게 뭡니까? 개발이요, 개발. 이번에 여기다 뭐 만든다? 신도시 만든다. 개발. 뭐 한다? 재개발, 재건축. 이거는 개발이 아니요? 이것도 개발, 이것도 개발. 신도시도 개발, 재개발, 개발이니까. 그러면 이런 지역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요? 5번이 들어가요. 이런 지역을 뭐라고 지정한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지정하고 여기를 개발하기 위한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이 돼요. 지구 단위 계획. 그리고 6번에 나오는 게 입지규제 최소 구역하고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인데 이것은 지금 설명보다도 용도 지역을 알고 설명해야 그런 데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설명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진도가 어디까지 나가냐? 여기까지 갔어요. 도시관리계 입안 결정 절차 봤으니까 용도 지역부터 이제 하나씩 나가야 돼.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325페이지 용도 지역 제도인데 용도 지역의 의의 그거는 지금 봐봤자 아무 의미가 없고 용도 지역의 종류에 관한 사항인데 용도 지역의 종류 이거 앞전체 한번 써줬죠. 부동산 공부하려면 뭐는 알아야 된다고? 건축물의 종류 28가지 있다는 거 알고 땅의 종류 21가지 있다는 거 알고 그거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공부가 시작이 된다고. 경매를 하든 중개사 하든 뭐 하든 간에.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면 부동산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용도 지역의 종류 이 부분부터는 다음 주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하는데 그러면 다음 주에 오기 전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뭐 해와야 되냐 그러면 지금 보면서 지금 저게 국토계획법 흐름 아닙니까?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일요일날 쉬면서 첫 번째 국토계획법 흐름을 한 3번 정도 써보고 저 틀을 잡아줘야 되니까 3주째 가면 거짓말 아니고 뭐 하는지 모른다니까요.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저거 한번 해보고 두 번째 도시관리계획 있죠. 도시관리계획 내용 몇 개 있다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 암기 못하면 공부가 안 돼요. 공부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몇 주에 이걸 가지고 6주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 반드시 두 개는 집에 가서 반드시 좀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다음 주는 용도 지역부터 시작하는 걸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